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무속의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주 큰 곳은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아이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불도맞이굿이 공개 행사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신방이 꽹과리 소리에 맞춰 하얀 천을 흔듭니다. 아이를 점지해 잘 자라게 하는 삼승할망이 천을 타고 옥황에서 걸어온다는 할망다리 놀림. 삼승할망을 맞아들여 아이의 출생과 양육을 빕니다. 아들하고요, 우리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4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삼순 할머니한테 아기를 점지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굿은 아이를 점지하는 삼승할망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할망을 화해시켜 이승의 아이들도 번성하고 저승에 간 아이들도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불도맞이 굿으로 펼쳐졌습니다. 신방이 댄잎으로 만든 악심꽃을 꺾으며 소록이라 불리는 모든 나쁜 애군을 없애는 의식. 최근 참사로 세상을 떠난 학생과 젊은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세월호에 간 학생들, 애기들, 낚시 꺾어맞자. 이태원 이번에 사고에 간 처녀총각 학생들, 애기들. 그치 낚시 꺾어맞자.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애기들 낯내기 잘 키워주고 코로나 때문에 애기들 힘든 애기들 이제랑 앞으로 힘들게 해지 맙소. 그리고 서촌꽃밭 간 애기들은 서촌꽃밭들에 잘 가게 해줍세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주 큰굿 보존회가 마련한 공개 행사장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 지난해 12월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제주 큰굿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삼촌이랑 동생이랑 와서 노래도 듣고 밥도 먹고 쌀로 전 만드는 것도 했었어요. 제주 큰굿 보존회는 정기적인 공개 행사를 열어 제주인의 얼과 문화가 담긴 제주 큰굿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부모와 아이가 서로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보행기에 앉은 아기의 얼굴을 옷으로 여러 차례 치더니 고개가 꺾일 정도로 밀어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아동 등 29명을 35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등 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7개월 된 아기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112 신고는 43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를 저지른 행위자는 부모가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육교직원 등이 21.2%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바람개비를 만들고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며 엄마가 손글씨로 쓴 스티커를 아이가 현수막에 직접 붙여봅니다. 아동학대를 멈추자는 문구 사이로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소리도 좀 많이 지르고 나 힘들다고 애들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겠다 생각했어요. 전문가들은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체벌이 아동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동은 아동 스스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호자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훈육 과정에서 체벌이 진행되고 있고 그 체벌이 곧 아동학대로 발현되는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대법원이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6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 교사 10명이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장 64살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 교사 8명은 각각 징역 4개월에서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항소를 포기한 보조교사 1명은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원아 2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가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에서는 물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한급수가 되면 소방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겨울철 잦은 화재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당국은 하천에서라도 물을 끌어올 수 있을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MBC 임지은 기자입니다. 방화복을 입은 대원들이 15m 긴 소방호스를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광주천 안에 관을 대고 펌프차에 넣을 물을 끌어올립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하천에서 소방용수를 보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내년에 상수도 설비가 단수 조치가 될 예정인데 그러기를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 수리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소방용수는 일반 생활용수와 같이 이렇게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광주 동구소화전에 물을 대는 동복댐의 예상 고갈 시점은 내년 3월 말. 단수가 이뤄지는 제한급수가 현실이 되면 소방용수 공급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 개 소방서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약 18,000리터, 최대 5곳의 인접소방서 장비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되면 그만큼이 더 필요한데 제한급수가 이뤄진 지역엔 소화전에도 물이 끊겨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 용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한급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하천과 강물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현장이거나 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공급 차질과 기계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전략 차원에서 훈련 같은 거 할 때에도 최대한 물을 최소화하고 지금 전략하는 방법을 좀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소방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펌프차 진입은 가능한지 시내 하천과 저수지를 긴급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소방 헬기가 물을 길어올릴 수 있는 최소 수심 2m 아래로 저수지 물이 빠지진 않는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들어 산불과 대형 화재 위험이 높아지지만 소방용수 부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부산에서 지역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른바 대스타 콜라보 협업입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커피 원두의 90% 이상을 수입 유통하는 부산. 커피 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우수한 지역 커피 상품을 알리기 위해 지역 항공사와 커피 업체가 협업에 나섰습니다. 영도에 이름난 드립백 커피를 기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부산 커피가 부산 항공기를 타고 국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더 많은 분들이 부산을 여행 오시고 또 더 많은 카페들을 좀 다니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협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부산의 대표 음식 궁합이라 할 수 있는 소주와 돼지국밥이 만났습니다. 지역 식품업체가 만드는 돼지국밥 밀키트 포장지에 향토 주류회사의 디자인을 입힌 겁니다. 올해 초 온라인으로 4만 개를 한정 판매했는데 2주 만에 완판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주문이 78%를 차지해 부산 음식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 대표 주류와 콜라보된 저희 포장지를 보고 고향 생각도 나고 재밌다는 고객님도 계셨고 고객님께 깜짝 재미를 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보람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 의류 기업이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을 무료로 사회적 기업에게 기증해 가방을 만드는 협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소비자와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도 지역의 좋은 파트너를 반드시 찾아내셔가지고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생 프로젝트인 대스타 콜라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협업 대상 기업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범입니다. (11월) 하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절기 소설인 내일은 눈 대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또 비가 오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아침에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현재 전라권과 경상권 내륙에는 안개가 짙어서요. 광주공항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까지 항공편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구름이 다소 껴있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남부 지역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16도, 북부와 동부 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지 성판악은 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늦가을 날씨가 이어져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부터는 차차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반경 10km 이내 농가 12곳의 가금류 63만여 마리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8일에도 한림 상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지만 농가 예찰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메종글레드 호텔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식당과 점포, 주택 등 340여 가구와 호텔 피로연 행사장 등에 4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비 날씨에 전신주 절연 장치가 고장나면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더큰일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에 5곳이 넘는 단체가 지원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 모집 공고 마감 결과 도내외에서 5곳이 넘는 법인과 단체가 지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더큰네일센터는 지난 2019년 9월 원희룡 도정 당시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제주도가 연간 예산 67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배추값이 최근 떨어지면서 김장 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은 21만 5천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하락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배추와 무, 고춧가루의 가격이 하락하고 쪽파와 액젓 등의 가격도 떨어지면서 김장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뛰어난 기술과 경영 방식을 소유한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농업 마이스터에 감귤 분야 김명수, 허철 씨 등 2명을, 참다래 분야 홍행표 씨 등 모두 3명을 선정했습니다. 농업 마이스터는 전국에서 21명이 선발됐는데 김명수 씨와 허철 씨는 각각 타이백을 활용한 친환경 감귤 생산 능력과 적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능력을, 홍행표 씨는 참다래 병해충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